정부가 민다라는 거는 그 어떤 무엇보다 좋은 소재라고 보셔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잖아요. 항상 정치가 앞에 있다시피 정치가 가는 방향을 경제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 타작을 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가 10배 올랐어요. 와 진짜요? 10배? 10배. 인프라가 깔리잖아요. 대통령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니까. 그래도 10배나 오른다고요? 10배 오르죠.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뭐 연말에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연말에요. 옆구리가 허전해서. 그건 이제 누구도 줄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남자를 갖고 남자를? 싶어요. 이제 네. 여자를 가지니까 남자도 갖고 싶어요? 뭐 대본에 이렇게 적혀있는 소화하기 힘든 대본입니다. 내 아내한테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탐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투자에 있어서 오늘 모신 분이 고객들과 상담한 데이터로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 연말연시 선물로 주고 받고 싶은 남자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유지현 차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없을 때 한번 오셨었다고. 예, 한번 오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렸어요. 일단은 계신 곳의 지점 이름 자체가 메가센터 분당점. 뭐야? 메가센터는 뭐예요? 막 이렇게 와, 합쳐졌대요. 진짜? 뭔가 그래서 부자분들 많이 있을 것 같죠.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시는지. 다양하시고요. 뭐 소액 분들도 계시고, 뭐 많게는 뭐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 현금만요? 그렇죠, 캐시로. 현금으로 수백억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죠. 부자 욕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우리가 옆에 쓱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예요? 언제 올라갑니까예요? 요즘은 따로 질문이 없으세요. 욕만 해요? 많이 관심들이 많이 떠났고 지치신 분들도 많고 관심도가 많이 멀어졌다는 이제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요? 그렇죠. 관심이 많이 멀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증권회사다 보니 네. 관련된 뭐 상품이나 주식이나 뭐 이쪽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고객분들의 뭐 니즈 것들은 많이 감소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거의 실현당한 분 같아요. 관심 좀 주세요.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아니 관심이 멀어지셨어도 그러면 돈 많으신 네. 분들은 그 돈을 어딘가에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관심을 갖고 그래도 예전에는 주식을 관심 가졌다면 요즘은 그나마 그 주식 중에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자 받으러 가셨겠지 뭐. 어때요? 채권이고 뭐 너무 높으니까. 요즘 이제 신규로 종목에 대한 막 그 욕구가 있어서 네. 어떤 액션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지키는 쪽, 방어하는 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금리형 상품이 니즈가 많으세요. 채권들도 그렇고 채권은 주로 어디 거, 뭐 무슨 채권? 국채. 왜냐면은 이제 지방채도 흔들렸었잖아요. 강원도에서 오랜 사태를 봤다시피 지방채도 이런 마당에 회사채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더 멀리 하시는 성향. 그래도 보이시고. 국채는 너무 낮지 않아요? 기본적인 이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행하는 이제 채권 투자는 시세 차익을 이제 목적으로 하죠. 가격 좀 빠져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채권 가격도. 그래요? 금리가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지난달부터.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채권 가격도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올랐어요?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라왔고.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뭐 한 5% 이상? 예, 만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겠지만은 많이 올랐죠. 1,000원까지 떨어졌던 게 뭐 몇백 원씩 오르고 막 하니까. 그래도 그랬구나. 돈이 몰리는 곳이 있긴 있네. 그러게요. 지방채 무너지니까 이제 국채밖에 없다 해가지고 거기 몰리면서 좀 올라갔나 보군요. 이제 지방채도 이제 다른 것들은 많이 올랐고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회사채 이런 것들도 신용등급 낮은 것들 이런 것들 뭐 만기 긴 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랐죠. 예. 지금 보시기에 트리플 B 정도 되는 채권들 네네네. 사두면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은 선택. 그래요? 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하다못해 롯데라고 하는 굴지의 이런 기업들도 어떤 자금 경색이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달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시장의 금융 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굳이 뭐 지금 회사채를 들고선 벌벌 떨 이유가 있을까? 자금 흐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얘기는 곧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이제 돈 많으신 이제 거액 투자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더 어렵죠. 그냥 BBB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렵고. 간당간당하네. 그렇죠. 금리를 더 줘야 돈이 들어오고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좋고 막 유상증자를 하자니 시장도 안 좋고 사면 초과.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12월이잖아요. 마감하는 주식시장 흐름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주시자면 지금은 어떤가요? 산타랠리는 지난달부터 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미 예. 더 기대할 거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상방이 뭐 그렇게 룸이 많지 않은 이런 느낌이 조금 들고 12월 올해 주식시장은 뭐 풍지박산이에요. 근데 이제 12월은 이제부터는 바닥 다지기에 돌입하는 시장이 이제 좀 안정권을 만들려 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아니 근데 내년 네. 경제를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걸 내가 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바닥 다지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은 내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가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 어찌 보면 과하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때문에 물론 의구심은 시장에 남아있죠. 시장 네. 참여자들이 이제 내년에 다가올 경기 침체 너무나 명백한 팩트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제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미 피크를 네.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었던 금리 인상, 고금리 이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거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해나가냐 그게 하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또 남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환경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게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롯데도 그렇거니와 한국생명의 뭐 콜옵션 미행사라든지 이제 돈이 안 도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 어느 쪽에서 어떻게 터질지 뭐가 막힐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약간 공포 국면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없다면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게 터지면 그게 진바닥이 돼요. 밸런스 게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하는 코너입니다. 전문가가 찍어주는 투자 정보. 이 전문가가 이거 하나 골랐다고 해서 무작정 또 그 믿고서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는 거지 이거를 책임을 지는 건 사실 아니기 권유도 때문에. 아니죠. 맞습니다. 그냥, 예, 이런 예. 참고를 삼아라. 첫 번째 질문은 벌써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12월 초 기준으로 2,400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닥 다지기냐 본격 조정기냐 내년엔 봄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바닥 다지기로 보신 거죠? 그렇죠. 본격 조정기는 일단 끝났고 내년에는 봄이 오겠죠.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제 하반기 가면은 봄이 올 수 있고 네. 바닥 다지기를 이제 거치겠죠. 그 중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500을 터치했어요. 근데 조금 전엔 다시 밀렸죠. 내려왔더라고요. 밀렸는데 네. 뭐 어찌됐건 2,500을 살짝 넘어서 찍었어. 그런 시장 오랜만에 2,500.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2,500이 또 됐네? 그렇죠. 거의 뭐 400포인트. 3,200 막 이럴 때 그립다. 진짜.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 이제 하락장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 장기 이평선을 회복하려는 트라이를 그래요? 오늘 보였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였고 네.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뭐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200일 이평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거든요. 가장 있던 게,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변동성도 더 낮고 더 완만하고 이런 이평선인데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오늘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200일 이평선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오랫동안 물려있는 가격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럼 있죠. 그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터치하면 아우 나 이제 손 털고 나갈래. 주시장 아직도 불안하고 그렇죠. 아우 난 200일 동안 뒤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터치하면서 계속 팔고 네네. 결국은 극복 네.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매물대, 이평선의 저항.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쉽게 접하는 기술적 지표다 보니까 네. 의미 있는 지수대에서 네. 저항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이제 액션들이어서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은 뭐 결국은 펀더멘탈과 뭐 경기와 뭐 이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겠죠.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5만, 6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네. 있는데 네. 반도체 훈풍은 있다. 아니다. 당분간 훈풍은 없다. 이제 훈풍을 논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너무 이르다. 그렇죠. 왜냐면 선반영 하더라도요. 못 지금 읽게 선반영을 이제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선반영을 해서 이제 잘 돼, 이제 좀 이제 많이 맞았구나 해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던 금리 인상의 끝자락이던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말 그대로 이제 훈풍이라는 거는 주식이든 지수든 뭐든 네. 이제 추세를 만들어서 이제 훈훈하게 가져야지 이제 그게 훈풍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훈훈하기는 어렵죠.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섹터를 골라도 이런 답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자, 우주항공 시대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주식이 호재일 것이다. 뭐 하루 이틀이냐 반짝이다 또 예전이랑 비슷해질 것이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우주항공 시대는 당연히 오죠. 무조건 오죠. 그렇죠. 무조건 오는 거고.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정부가 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민다라는 거는 그 어떤 무엇보다 좋은 호재라고 보셔야 돼요. 저희도 요건 배웠었거든요. 네. 정부가 하는 사업에 늘 그렇죠. 안개를 들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잖아요. 네. 항상 정치가 앞에 있다시피 정치가 가는 방향을 경제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밑으로 이제 경제가 따라가는 거지. 정권이 어쨌든 경기는 이렇게 된다. 뭐 물론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그럴 수 있지만 뭐 개발도상국이나 사이즈가 작은 나라 그럴 수 있지만 강대국, 선진국, 미국 뭐 이런 정권에서 가는 방향은 네. 정말 거스를 수 없고 그건 트렌드죠. 네. 트렌디화 될 수 있는 거여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한 거라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 타자 그래가지고 네. 삼천리 자전거가 10배 올랐어요. 와 진짜요? 10배? 10배. 인프라가 깔리잖아요. 네. 대통령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니까. 그래도 10배나 오른다고요? 10배 오르죠. 10배. 예. 그게 그 10배 오른 게 네.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오른 한 거예요? 1, 2년 걸렸어요. 10배 오르는. 와, 대박이다 진짜. 예, 1, 2년. 우리가 그 전에만 해도 자전거 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도 아니면 차도지 네, 무슨 자전거 자전거 도로가 어디 있어. 이런데 그게 막 깔리고 막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른 여건들도 있었겠죠. 네. 어떤 국민 소득이 높아져서 여가를 네. 즐기거나 니즈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수반됐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인프라를 나라에서 안 해주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그렇게 10배 오르고 나서 물론 이제 조정을 받았죠.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제자리로 제자리는 오진 오진 않죠. 않죠. 왜냐면은 수요가 그 10배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오로지 그렇게 수요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넘어서는 BEP를 넘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2배 늘면은 영업이익이 2배 느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고 더 많은 멀티플을 시장에서 주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기 주식이 되고 저평가됐던 것들이 해소되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 그러면 우주항공주 중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우주항공은 자전거랑 좀 다르죠. 왜냐면은 자전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자 우주항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뭘 쫙 깔수 있는 건 이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서포트를 하고 이제 국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이런 건 장기 투자로 좋겠네요. 장기 언젠가 뭐 투자로- 10년 후, 뭐 15년 후 이렇게 근데 정권 엄청나게. 바뀌면 또 상당... 정권이 이거는- 바뀌어도 우주는 가지. 그런가?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우주항공은 시대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부자 순위가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상위 랭커가 일론 머스크하고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베이조스하고 둘이 뭐 클래스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화성. 그렇죠. 뭐 알 끄니까.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베이조스랑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얘네는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베이조스도 이제 아마존 다 이제 직책 내려놓고 블루 오리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은 글로 가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방향은 이제 글로 가는 거죠. 무조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항공, 미사일, 막 군수 이런 쪽은 이제 민간이 함부로 이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하에 제한도 많고 이제 이런 분야인데 많이 풀어져 나가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에서부터 막 풀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막 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트렌드화돼서 전기차처럼 이렇게 쭉쭉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저궤도 위성을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쌓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천 수만 개씩 막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는 이게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뭐 어디다 쐈다고 저기는 내 우주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쏜 놈이 임자예요. 네, 먼저 쏴서 장착시키면 이제 그 반경은 자기 거여서 서로 급하죠. 빨리 쏴서 올려야지.
이거를 하니까 서로 경쟁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통신 쪽 5G가 그렇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으니까 막 깔잖아요. 네. 케이블 깔고 뭐 막 기죽 세우고 이래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하지만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걔는 그게 안 되고 그거를 깔 수가 없는 거라 얘네가 보는 거는 다이렉트로 거기에도 위성에서 위성으로. 쏘는 네. 이런 거라 5G 관련주들이 뭐 안테나 만들고 막 기죽 세우고 막 이제 이런 애들이 가기가 어려운 거야. 정말 사양 산업이 될 수 있고 회사가 결국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항공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땅이 넓은데 예. 또 인구가 또 밀집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사실은 그렇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5G 관련 뭐 KMW부터 시작해서 뭐 오이솔루션 막 이런 회사들은 변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뒤에는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생존하기 어려울 예, 것이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리버라든지 우리가 어떤 이런 거, 예. 3G 뭐 LTE 넘어가면서 스트리밍이 되면서 예. MP3 만들고 이런 애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죠. 바로 다이렉트로 스트리밍으로 듣고 하는데 누가 MP3? 그건 걔네 변하지 못하니 사라지. 이런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항공은 아주 밝게 지금 미래는 전망을 우주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